요즘 들어 문득 내 인생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웠던 일도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모두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소중한 재료들이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내 삶의 발자취를 글로 남겨두는 일은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문학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첫걸음부터 함께 해볼까요? 인생 이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순간부터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학창시절의 추억, 결혼이나 자녀를 낳았던 순간, 직장을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 은퇴 후의 삶까지 말이죠. 물론 모든 것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특히 의미 있었던 사건들이나 그때의 감정들을 중심으로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날의 설렘이나 친구와 싸우고 화해했던 기억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던 순간들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들을 키워드나 짧은 문장 형태로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보물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는 작업과 같습니다. 이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온전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해 볼까요? 글쓰기는 붓을 드는 것보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세요. 그저 일기를 쓰듯 편안하게 마음 가는 대로 써내려가면 됩니다. 시간이나 주제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씩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 써보겠다거나 매주 주말 오후에는 가족과의 특별한 순간에 대해 써보는 식으로 말이죠.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은 무엇이었나?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인가? 결혼식 날 어떤 기분이었나와 같은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풀려나올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 글을 쓸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오감을 활용하여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통의 풍경을 이야기할 때 시장이 시끌벅적했다고 쓰는 대신 갓 구운 빵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있었고 장사꾼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 넘쳤다와 같이 쓰면 읽는 사람이 그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겠죠.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당시의 분위기까지 함께 글로 옮기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써내려간 글들이 모이면 나만의 소중한 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회고록이 될 수도 있겠죠. 인생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첫 문장을 시작해보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쓴 글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일까? 이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 사건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런 자기 성찰의 과정은 글쓰기를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행위를 넘어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글쓰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이제 글의 순서와 구성을 정리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쓴 글들이 마치 흩어진 보물 조각이라면 이제 이 조각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꿰어 맞추는 작업인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순서대로 사건들을 나열해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 각 사건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힘들었던 경험이 어떻게 성장하여 강한 어른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도 있겠죠. 만약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주제별로 묶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이야기, 친구 이야기, 직장 생활 이야기, 취미 생활 이야기 등 주제를 정해놓고 관련된 기억들을 모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 때 꼭 들어가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배우자, 자녀 등 나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 써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관통하는 가치와 신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나의 신념은 무엇인지 말이죠. 이런 내면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일은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한 걸음씩 내디뎌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써내려간 글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는 이 글들을 정돈하고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치 잘 차려진 밥상에 맛있는 반찬을 올리듯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진정성입니다. 내 이야기를 꾸미거나 포장하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삶의 경험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진심을 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글을 다듬을 때 너무 어려운 문장보다는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긴 문장은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고 읽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듯 편안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쓰이진 않았는지, 어색한 표현은 없는지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소리 내어 읽어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글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제목을 붙이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내 인생 이야기의 첫인상이자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거창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핵심 가치를 담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제목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가에 살던 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길 위에 핀 꽃과 같이 시적이고 아름다운 제목도 좋고 나의 인생 70년 이야기처럼 직관적인 제목도 좋습니다. 제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쓰기를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하다 보면 끝을 보지 못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 어느 정도 완성됐다 싶으면 마침표를 찍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이 글은 세상에 나온 나만의 책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완성된 나만의 인생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선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나의 인생책을 꺼내 읽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죠. 또한 가족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말로 다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삶의 지혜와 추억들을 자녀나 손주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을 읽으며 부모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인생을 담은 책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내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만나고 미래의 나를 꿈꾸는 시간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세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테니까요. 나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일은 혼자서만 하는 힘든 과정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것은 잊고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앨범을 꺼내보며 사진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누거나 오랜 친구와 만나 학창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에피소드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새로운 재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더욱 풍성한 맛을 더해줄 것입니다. 또한 글쓰기 모임이나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글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은 혼자서는 느끼기 힘든 즐거움과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방법도 있었네 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며 글쓰기 실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자서는 외로울 수 있는 이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이제 글쓰기를 마무리하고 책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즘은 소량 제작 출판사나 POD 주문형 인쇄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 책을 만드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책의 크기, 종이, 재질, 표지, 디자인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나만의 개성을 담은 책을 만들 수 있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한두 권의 책을 만들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소량 출판, 개인 책 만들기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서비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책으로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이책처럼 보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책 제작 플랫폼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나만의 전자책을 만들고 유통까지 할 수 있죠. 자녀나 손주에게 파일을 보내주면 스마트 기기로 편하게 읽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나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의 삶을 사랑하는 행위이자 미래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온 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저런 힘든 일을 겪었구나. 그래, 나도 해낼 수 있어와 같은 긍정적인 힘을 전해줄 수 있죠. 또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내 삶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책으로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인생 이야기를 한 문장 한 문장 채워나가 보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 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책에는 단순히 사건의 나열이 아닌 삶의 지혜와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완성된 책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 앞에서 나의 책을 낭독하며 그 시절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로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서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인생책을 봉사활동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원이나 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서로의 삶에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보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 이모작을 위한 새로운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연이나 워크숍을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글쓰기 모임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까요? 인생을 책으로 남기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선택과 감정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모여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이루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은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긍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이야기이며 글로 남겨졌을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펜을 들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써내려가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여러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돌아보면 긴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기쁘고 행복했으며 또 어떤 순간은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라는 멋진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가 걸어온 길을 긍정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전해주는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는 모두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맞춤법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마음이 가는 대로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한 권의 멋진 책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을 통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빛나는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을 용기를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